1교시에 이어서 챗GPT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활용과 규제에 대한 법제 검토 제2교시 강의입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서론과 챗GPT 기술적 발전 과정 여기까지 강의가 됐고 3장과 4장을 2교시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범용적 활용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2022년 11월 30일 날 버전 3.5가 발표됐는데 이 챗GPT의 범용적 활용 현황과 전망, 앞으로 어디까지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될 것인지까지 이 3장에서 살펴보겠어요. 1절 챗GPT의 활용 분야 2023년 1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에 챗GPT와 기타 챗봇을 위한 1337개 쓰임새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쓰임새라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1337개 정도의 그걸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첫째 카테고리는 챗GPT의 활용 분야로서 고객 서비스와 지원, 요약 및 보고서를 생성한다라든가 또 지능형 챗봇, 번역, 또 감성 분석을 한다라든가 글쓰기 지원, 사용자 선호도 분석 등이 이 챗GPT가 활용될 수 있는 1337개의 쓰임새 중에 한 카테고리다. 또 하나는 챗GPT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질의응답이라든가 문법 오류 정정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 즉 코딩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또 키워드 추출을 한다든가 등 33가지 정도의 또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 챗GPT는 사전 학습된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이 GPT의 그 G가 제너러티브고 P가 그죠? 프리트레인드인 거잖아요. 트랜스포머. 예를 들어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추가 학습하게 하여, 그래 자기는 도스토옙스키 책을 사람은 안 읽은 거죠. 그의 문장 스타일을 닮은 글을 쓰게 하거나, 그래서 내가 이러한 소설 모티브를 구성하는데 그 문체를 도스토옙스키가 살아생전에 구사한 그런 문체로 좀 단편 소설을 하나 써줘,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법령과 판례를 학습해야 함으로써 기초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 지금 그래 우리나라 대형 로펌들도 미국 IBM이 만든 그 로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간단한 법률 문장 문서 만들기, 또 그 사무장들 초보자들이 했던 그런 기능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미국 판례를 공부하고 싶은데 그걸 공부하려면 웨스트로에 들어가서 유료로 또 다 다운로드 받아서 봐야 되고, 또 영어가 좀 능숙하지 않으면 미국 판례 읽어내기 어렵죠. 그걸 이젠 이 챗GPT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활용 카테고리는 향후 챗GPT와 다른 인공지능이 결합됨에 따라 그 활용 분야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바, 이른바 클라우딩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말을 글자로 바꾸는 스피치 투 텍스트, 아까처럼 그 말을 글자 문서로 바꿔내어서 그 생성된 문서를 제공해 주죠. 또 인공지능은 음성지능과 언어지능의 결합이고, 글로 이미지를 만드는 인공지능은 언어지능과 GAN, 제너러티브 어드버셔리얼 네트워크라고 하죠. 생성적 대립 신경망을 묶은 거다. 그래 이런 아주 기술적인 건 저도 아직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해하시고, 또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특정 분야의 언어 지능이나 거대 언어 모델이 복수 결합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번역 인공지능과 법률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해외 법률 서비스를 우리에게 바로 특히 판례 찾기는 이제 아주 초보적인 활용이고 좀 더 가면은 미국에서는 이런 클래스 액션 단체 소송을 할 때 어떻게 준비 서면을 거기다가 법원에 내는 서류를 하나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그걸 얻어낼 수도 있죠. 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의료 분야에서 시각인공지능과 의학서적과 의료 처방을 학습시킨 의료 언어지능의 결합은 의료 서비스의 비용 효율성 확보와 건강 수명의 증진에 기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도 지금 현재 의정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제 사람이 하든 상당 부분의 의료 기술, 의료 어떤 그 분야에도 이 챗GPT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이제 완전히 의사 라이선스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료적 서비스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아까 연극영화과를 안 나오고 또 영화 감독의 정식 교육을 안 받았더라도 약간의 어떤 영상에 대한 감각 이런 거를 해서 영화를 한 편 만들어내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 그런 게 가능하고 또 의대를 안 나와도 이제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대학 전공을 했다면 이런 의료 서비스, 의료 기술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의정 갈등은 지금 잠정적인 갈등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챗GPT는 범용적 기술인데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챗GPT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기술 혁신을 유발함으로써 경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 즉 경제 생태계에 또 산업 생태계에 어떤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래서 산업계나 기업은 이 경제 생태계 변화와 기술의 산업적 활용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활용되는 그런 거예요. 뭐 인터넷, 싱, IoT에도 활용되고 또 스마트 테크놀로지들 또 AI, 다른 AI와 또 연계 결합,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든다. 뭐 이런 뜻이야. 챗GPT의 하나의 그래픽이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챗GPT의 범용적 활용 챗GPT는 오픈AI에서 개발한 GPT 3.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화형 AI로 사람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사람이 쓴 것처럼 의미 있는 텍스트를 생성도 하고 상호 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 그래 종전엔 말이 안 통하는 인공지능 기계덩어리가 이제는 사람과 대화하는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챗GPT 생성형 AI의 산업적 활용으로는 AI 모델이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벗어나 하나 모델이 여러 과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전 산업을 기반으로 진화하여 AI R&D 시대에서 응용의 시대로 전환. 그래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팜을 내년 초부터 개시하려고 하는데 그 스마트 농장을 해서 지금은 온실, 시설하우스에 또 국한되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노지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또 이런 범용적 활용을 통해서 농업도 상당 부분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서 밖에서도 그렇고 실내에서도 그렇고 수직적 농업 또 제가 꿈꾸는 거는 디지털 농업의 완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3, 4년 후에는 스마트팜 구축 전문가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면 챗GPT의 범용적 활용으로 증강현실 뭐 AR 이런 거죠. VR 또 동작 컴퓨팅, 로봇 등의 분야에서 언어와 시각, 특히 이미지 및 비디오 이런 게 지금 인공지능이 약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챗GPT로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편집 같은 것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하는 단계를 넘어 오디오 또 3D, 로보틱스와 같은 개별 분야까지 파급력이 확장돼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우리가 상상력을 초월할 것 같다. 네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 보면
챗GPT를 활용하면 미래에는 기술 지식이 없는 사용자라도 로봇의 동작을 관찰하고 자연어로 챗GPT를 통해 로봇의 잘못된 동작을 바로잡을 수 있는 변화. 그래서 꼭 엔지니어가 아니고 공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인문계, 사회과학계 나온 그런 전공 직업인이라도 이제는 기계를 거기서 대화하면서, 그렇죠, 내가 선반을 다루는데 또 볼트를 깎는 기술은 아직 습득은 안 돼 있어. 그런데 선반에 대한 기본적 활용은 조금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죠. 그러면 이 세막대기를 볼트로 제작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선반을 운용하는 걸, 이럴 때는 어떻게 이 바이트에다가 이 바를 물어 쇠봉을 어떻게 물리는 거야? 이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2mm 간격의 그 볼트를 깎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서 그 어디를 조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계 능력, 그러니까 경험이 짧고 경험이 부족해도 기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식을 무한정 경험을 확장시키는 필요한 필수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이 됐다.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챗GPT는 콘텐츠 제작에도 활용될 걸로 예상되는데 영화 시나리오 쓴다라든가 소설을 또 작성한다라든가 창작한다라든가 노래 가사라든가 광고 카피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창의적 형태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작이 가능해서 꼭 카피라이터가 아니더라도 내가 멋진 광고 하나 좀 생각하면 자기의 많이 축적된 그 자료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그걸 던져주는 거죠.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 간단한 프로그램 코드 짜기라든가 주석 달기, 코드상 오류 찾기라든가 에러 코드 수정 등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또 코딩을 체계적으로 다 안 배웠더라도 기본적 지식을 활용해서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코딩 역할도 할상 코딩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 세 번째 문단에 이러한 챗GPT의 활용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비용을 낮추는 효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또 G튜브사의 코플릿 프로그램은 개발자 코드의 최대 40%가 자동 완성되도록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나온 상태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제조업에서 생성형 AI 활용으로는 제품 설계 단계, 또 제조 프로세스 공정에도 참여시키고 품질 관리, 이제 물건이 나오면 그 품질 개선을 위한 관리, 또 공급망 이런 관리, 그래서 자기의 이제 판매처 이런 것들, 또 로봇 공학 및 자동화 개선이 가능한 게 이런 그 제조업의 활용 분야다. 가령 신약 개발에 있어 기존 단백질과 유사점이 전혀 없고 자연에 없는 새로운 단백질, 이른바 신약 개발을 하는 거죠. 설계용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진이 원하는 모양이라든가 크기, 기능의 제약을 설정하고 단백질을 생성하여 효과적인 신약 개발에도 응용돼서 앞으로 신소재, 신약 이런 데도 어떤 제약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연구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셔요. 수백억이 투입되는 고성능 반도체 칩 설계. 지금 삼성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좀 헤청거리죠. 그거는 HDM이라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 거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 설계, 또 그런 걸 양산하는. 그래 최근에 젠슨왕이 CEO로 있는 엔비디아의 HDM을 SK 텔레콤, SK 이천에 있는 SK 전자에서 그걸 납품한다고 하면서 삼성이 대량적, 대중적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니까 그 파운더리 반도체 쪽에 아직 손을 좀 덜 뻗치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조만간에 엔비디아랑 본격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면은 삼성이 또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가 될 수 있는 여지는 크죠. 그래 지금 IT 업계의 가장 고민은 AI 반도체, 이런 고성능 또 그런 어떤 설계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죠. 그래서 반복 작업을 줄여 원가를 낮추고 설계 인력 간 협업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 AI가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면 엔지니어가 상벌을 주는 아까 이 강화학습 이런 걸 하는 거죠. 방식으로 혼잡도, 밀도, 소비 전력, 면적을 줄여 최적화에 수렴하면 상을 주고 성공하지 못하면 벌을 주는 방식의 이런 강화학습과 피드백이 가능해서 자꾸 기술이 개선되어 나가는 거죠. 맨 마지막 줄 보면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즉 원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거죠. 문제 상황 및 활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직접 획득하는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알고리즘에서 생성된 데이터로 실 데이터 즉 원데이터를 낮은 비용으로 대체해주는 활용. 그래 데이터 생성 형성 가능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활용되겠죠. 3절 챗GPT의 또 문화 예술적 활용 생성형 AI 서비스는 산업, 교육, 공공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큰 변화, 즉 범용적 활용의 문화예술 부분도 주목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음악 및 미술 데이터에 수집을 하기도 하고 그걸 가공도 하고 또 라벨링에 기반한 음원 분석도 하고 또 자동 작곡 또 그다음에 음원 생성, 미술품 생성 등 AI 솔루션을 통해 창작, 예술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초기 아이디어 구현의 툴을 제공한다. 그래 지금도 젊은 싱어송라이터 그 작곡가들이 컴퓨터 작곡을 한다 이런 게 바로 종전에는 컴퓨터의 일종의 분석 기법을 통한 작곡이었다면 이 챗GPT를 통해서 이제 음원도 분석해내서 좀 더 아름다운 멜로디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음악 분야, 미술 분야에도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창작의 역할이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지겠죠. 그래 홍익대 같이 예술과 산업이 만나는 대학을 어떤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더욱더 또 여러분들이 정보사회와 저작권의 한 강의 파트가 이제 조만간에 챗GPT가 등장할 것 같다 이런 거고 세 번째 문단 보면 이미지 조작 탐지 기술을 통한 모조품 식별 그래 의변조를 방지하죠. 또 예술품 보존을 위한 지능형 박물관 및 수장고 그 수집된 그 골동품들을 넣어놓는 창고죠. 관리, 제어 솔루션 등은 창작 예술품의 저작권 관리 그러니까 위조된 그런 원작을 모방한 그런 것들을 가려내기도 하고 또 과학적 보존 도구로도 예술 분야에서 활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동 같은 데 가면은 가짜 미술품 누가 모방한 거죠. 그런 게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거래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이제 그래 종전에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다면 이 AI 챗GPT랑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되면 더 향상된 의변조를 방지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의 첫째 줄 AI 창작과 인간 창작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AI 작가와 인간 작가의 실험적인 협업을 모색도 하고 새로운 예술 시장을 개척하는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달리2라는 이런 검색 엔진 빙에 적용한 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또 그다음에 이런 걸 출시해서 현실적으로 이용한다. 그다음에 현재 이미지 생성 AI 기술은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서 정교한 사진 그래서 요새 딥페이크가 날뛰고 있고 범죄적 그런 행태가 많은 거죠. 그래 앞으로 영상도 이렇게 정교하게 편집해 줄 수 있는 그런 활용이 기대되는 거예요. 4절 챗GPT 개발 연합과 전망 오픈 AI의 GPT-3 발표가 2020년에 있었고 또 2022년에 GPT 3.5, 2023년에 GPT 4가 그렇게 계속 성장 발표가 되고 있죠. 초거대
AI의 기록적인 성능 향상을 경험한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초거대 AI 모델의 개발죠. 그래 앞으로 IT 빅테크 기업의 생사, 누가 주도권을 잡는 자는 이러한 챗GPT를 활용도 하고 챗GPT 기술이 탑재된 그러한 산업에 자기의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 줄에 초거대화에 대한 연구 및 생성형 AI가 가져올 산업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 공공적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화면이 또 멈춰 있나? 버스 가는데 좀 당기고 페이지를 넘기려고 하는데 또 이게 작동이 조금 컴퓨터가 저기 됐네요.